잠깐. 야. 손 풀었어 이게. 잠깐만. 완전 나도 몰라.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저놈들 때문에 초장부터 너무 힘을 뺐어. 자, 보스 엄마 양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날씨 좋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제는 낮에도 굉장히 이제 바람이 좀 불고 되게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 여기는 지금 파주 백성리입니다. 저희 이어서 내가 엄마 한번 찍어줘. 이어서 선글라스. 엄마 저기 미스 메가더 장군 같아. 오늘은 뭘 할 거냐? 이제 어제는 2020년 농사 이제 한 해 결산을 하면서 그 웨스트 시리즈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 그 베스트 시리즈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잘 된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나마 이제 그 중에 있는 그 베스트 시리즈들 중에 이제 추려서 모아서 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농사 결산 시리즈 자 베스트 갑니다. 그 첫 번째 대망의 그 베스트 첫 번째는 고사리입니다. 우리가 고사리 심은 지 몇 년 됐지? 3년 됐나? 어디? 저기 파주에다가 고사리 종근 심은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대자동 말고 이제 파주에다가 임야를 취득해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맹지다 보니까 대자동만큼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거기가 또 이제 막 밤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주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농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사리가 좀 맞춤이겠다 싶어가지고 고사리 종근을 이제 인터넷으로 사서 이제 등짐으로 져다가 날라가지고 심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고사리가 지리산 참고사리였는데 푸대 이제 그 쌀 가마니 같은 그런 푸대에다가 이제 담겨져서 왔는데 이 무게가 진짜 엄청났습니다. 왜냐면 얘가 마른 상태로 온 게 아니라 그 흙에서 각 캔에서 수분을 잔뜩 머금고 그래서 그 상태로 왔기 때문에 등짐을 졌는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까 맹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세우던 길가에서 저희 산까지 일일이 다 등짐을 져서 날랐는데 그때는 이제 뭐 라이언이나 보스테리가 없고 그때는 이제 장군이만 저기 비춰주십시오. 저 장군에서 사건 주인공 장군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장군이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갈 때 장군이 목줄을 해가지고 제가 그 고사리 종근 한 푸대를 이렇게 등짐으로 지고 장군이 목줄 손을 잡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다가 거의 갔을 무렵에 거기서 고라니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니 굉장히 컸어요. 멧돼지만큼한 고라니가 나타나더니 이 녀석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니까 이제 장군이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등짐을 쥐고 있어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놓쳤습니다. 장군이 그 줄을 놓쳐가지고 장군이가 그 고라니를 추격해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이 45도 경사여가지고 제가 올라가는데 한 발짝 올라가면 두 발짝 뒤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장군이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너 거기 서라고. 넌 잡히면 죽는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땐 정말 생각했어요. 얘 놓쳤다. 장군이 오늘 못 잡는다. 왜냐면 거기 넘어가면 그 뒤쪽으로 이제 막 도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차들이 막 쌩쌩 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막 쟤는 이제 못 잡는다. 쟤는 오늘 놓쳤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진짜 올라가지도 못하는 45도 경사를 올라갔는데 다행히 장군이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멈춰서 기다리더라고요. 저한테 오진 않고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도 않는 그 경사를 제가 올라가가지고 저 녀석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왔는데 진짜 그날 그 고사리 심는 것보다 저 녀석 잡으러 쫓아다닌 그게 진짜 더 고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고사리 종근을 할 때 그렇게 등짐으로 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어요. 이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곡괭이로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근 세 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길게 나서 이제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고 그때도 왕빠가 그 종근을 팔아준 사장님이 왜 이렇게 고사리 종근 많이 줬냐고 나중에는 되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주면 넣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막 쏟아 부었어요.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그래서 했는데 고사리 종근을 심으면 그 다음에 1년째에는 이제 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꺾지 않고 저희가 한 3년째 그래서 올해 첫 수확을 해봤어요. 첫 수확을 했을 때 언니들은 이제 뭐 왕빠나 용띠나 뭐 별로 되겠냐 했는데 저는
속으로 혼자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호미로 베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의외로 수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봄에는 여기가 봄 가뭄이 심해서 봄에는 비가 잘 안 오고 그랬는데 고사리는 또 이제 습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고사리가 날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많이 나서 저희가 좀 많이 잘 먹고 이제 명절 때나 이제 명절이나 제사상에도 이렇게 쓰고 지금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특별히 뭐 고사리에다가 뭘 별로 해준 게 없는데도 잘 돼가지고 고사리 정말 출발이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리가 하니까 이게 고사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더 많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뭐 저희 가슴께 이상으로 크니까 뭐 잡풀도 나지도 않고 그 옆에 저희가 이제 과실수들을 몇 구 심었는데 그거 과실수들을 옮기든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고사리가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그래서 뭐 병충해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약을 따로 칠 필요도 없고 뭐 잡풀 걱정도 안 하고 뭐 비료도 그렇게 뚜렷하게 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고사리가 참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베스트 첫 번째 시리즈 고사리 아주 잘 됐습니다. 고사리 잘 됐고 그 다음에 베스트 두 번째 토마토. 토마토를 저희가 이제 그 아침에 토마토나 이런 바나나나 이런 그 과일이랑 이런 거 야채를 넣어서 아침에 조금 주스로 이렇게 갈아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소비가 많아요. 토마토나 이런 거 소비가 많은데 그래서 여름에는 빠지지 않고 토마토는 매해 꼭 심습니다. 뭐 큰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심었어요. 올해도. 근데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심는 토마토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심는 게 아니라 노지에 심기 때문에 이 열과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열과가 뭔지 아시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면은 이 열매가 터집니다. 이렇게 겉 표면이 쫙쫙쫙쫙 터져요. 그래서 이게 수분이 갑자기 과도하게 이제 섭취를 하다 보니까 터지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원래 그 토마토도 비닐 멀칭을 해서 심어봤거든요. 그 비닐 멀칭을 한 덕분인지 몰라도 맨 땅에 심었을 때보다는 생각외로 열과 현상이 심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도 저희가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맨 땅에다가 토마토를 심었었는데 작년에도 열과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비가 더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닐 멀칭을 해서 열과가 이제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열과 현상이 일어나면 나쁜 게 뭐냐면 이게 터지면서 하니까 금방 잘 썩어요. 냄새도 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상품 가치가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저희가 팔 건 아니고 저희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근데 보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 잘 썩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열과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열과 현상이 없다 보니까 토마토 굉장히 잘 됐고 맛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직접 농사를 지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하나가 보통 시중에 파는 토마토들은 이제 조금 새파랗게 했을 때 따가지고 후숙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마토 본래의 그 맛을 느끼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직접 농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제대로 익었을 때 수확을 하게 되니까 먹었을 때 이게 맛이 달라요. 시중에 파는 것이랑. 그래서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맛이라든가 이런 감칠맛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맨입에 토마토 시중에 파는 거 몇 개를 한꺼번에 먹기가 힘들잖아요. 큰 토마토 같은 경우에. 근데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뭐 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나 배가 출출할 때 먹을 때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내 손으로 뭔가 농사를 지었을 때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힘들긴 한데 수확을 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섭취를 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맛도 틀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베스트 시리즈 두 번째 토마토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잘 해볼 예정입니다. 토마토 잘 됐어요. 그 토마토 농사 지을 때 하다 보니까 토마토의 끝에 이제 똥이 붙어요. 이게 무슨 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석회 성분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칼슘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부족하면 그런 토마토 엉덩이에 똥이 붙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저희가 조금 나중에 알아서 약간 좀 잡는데 고생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석회를 뿌려준다거나 이러면 그 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잡으라. 야네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 싸우지 마 너네. 그래서 이제 토마토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좀 잘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베스트 시리즈 세 번째 이제 고추입니다. 저희가 매해 고추 농사를 지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 여사께서 미스 메가더 장군인 저희 어머니께서 이 여사께서 그 고추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람이든 작물이든 고추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추 농사를 매해 짓는데 아시겠지만 원래는 조금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봄에는 추웠지 여름에는 비가 드립다 많이 왔지. 그래서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지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이들 줄어들어서 고춧값이 원래 고춧값 비쌌지. 엄청 비쌌어요. 왜냐면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추가 이제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막 탄저병 오고 막 썩고 무름병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는 생과계로 물론 탄저병이 조금씩 오긴 왔는데 잘 했어요. 잘 이제 왜냐하면 고추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식도 잘 했고 보수하지만 그 크기도 잘 자리를 잡았고 물론 중간중간 좀 비료독이 있어가지고 죽는 게 몇 개는 있었어요. 물론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모종 이식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고추를 심고 나서 이제 저희 왕빠가 또 이제 약이나 이제 친환경적으로다가 이렇게 약하는 것도 그렇고 잘 신경을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탄저병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고추도 이제 잘 열었고 잘 익었고 그래서 잘 따다가 좀 말리는 과정이 힘들어요. 저희가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연적으로 말려야 되는데 그 저희 베란다에다가 이제 베란다가 좀 넓어요. 저희가 이제 베란다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말리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사시는 집에다가 마당에다 이제 햇볕으로 건조를 시켜서 이번에 고추를 갈아다가 김장할 때 아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원래 고춧가루 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잘 썼어요. 저희 이 여사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춧가루는 다 어쨌냐 그랬더니 어머니 그 고춧가루 이번에 김장할 때 거의 다 썼어요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게 그때 고춧가루 갈아보니까 거의 17근이 넘었어요. 17근이 넘었는데 그거를 그 엄청난 양을 김장하는데 다 썼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럼 내년 김장은 어머니가 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게 해보자는 몰라요. 왜냐면 그 고춧가루가 많았지만 저희가 그 김장을 저희 손으로 직접 농사지은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가을 김장 배추랑 무로 했거든요. 그 양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양념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고춧가루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춧가루를 그 정도 많은 양이 들어갈 때 이제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샀어야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제 보람 많이 느꼈죠. 저희가 손수 지은 이제 100% 손수 지은 저희가 지은 걸로만 이제 김장을 해서 굉장히 뿌듯한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올해 좀 잘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작산 고춧가루를 김장하는데 다 쏟아부었다고. 네, 원래 노친네들은 그러세요. 좀 하나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다른 걸 안 보고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 그러실 거면 내년부터 김장을 어머니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고추 농사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조금 제가 걱정하는 게 이 고추가 그 유튜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걸 보다 보니까 농사를 되게 잘 하신 분들은 한 나무에서 한 근 이상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 탄저병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수확량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잘해가지고 저도 목표를 한 나무에 한 근 이상 따는 걸 제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 베스트 시리즈 4번째 감자입니다. 감자 좋죠. 아우 연기 여기 태원아 너 이쪽으로 와라. 잠깐만요. 연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피해서 여기서 저기 연기. 저 지금 지금 왕빠가 저기다가 이제 화덕 설치한다고 가마솥을 안 쳤는데 연기가 아주 그냥 펑펑펑. 그래서 이제 감자 나옵니다. 감자가 제가 이제 영상에도 앞전 영상에들도 이제 올렸다시피 감자를 저희가 씨감자를 사서 한 게 아니에요. 씨감자가 굉장히 비싸요. 이제 한 박스에 뭐 해서 좀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저희가 원래는 감자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도 하다가 조금 막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냥 씨감자 안 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언니가 식자재 마트를 갔는데 감자 이제 먹으려고 식용 감자 한 박스를 샀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알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딱 보면 느낌이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얘를 심으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언니가 야 이거 먹지 말고 이거 심어보자. 씨감자가 아니고 그냥 식용이었거든요. 근데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해서 이제 그거를 보관을 잘 했다가 그 보관을 하는데도 저희 용띠가 얼마나 그 먹고 싶어서 옆에서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꾹 참아가지고 그 감자를 이제 해서 이제 그 쪼개기를 했습니다. 쪼개기를 해가지고 이제 눈을 틔워가지고
보통 감자 이제 저희가 한 2월 말인가 좀 이르게 심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이제 감자는 좀 이르게 심긴 하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저희한테 너무 일찍 심는다고 이제 뭐 참견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심었어요. 그래서 뭘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씨감자용이 아니었고 조금 그래서 저희가 그 먹을 거는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달에 캤어요. 장마 전에 감자를 캤는데 잘 나왔어요. 별로 이제 막 그렇게 기대를 크게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는데 동글동글동글하고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뭐 군뱅이가 먹은 흔적도 없고 얽은 흔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와 감자 농사 이거 대박이다. 이러면 우리 씨감자를 살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감자를 이제 해서 쪄먹고 우리 근데 감자 다 먹었지. 안에 작은 거 뭐 꼬담아도 진짜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자기 손으로 직접 지은 거라 진짜 요만한 것까지도 정말 짜투리까지도 아깝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감자는 정말 이번에 소비를 잘했습니다. 되게 맛있었어요. 그 감자가 무슨 추백이었나 그랬는데 수미 감자는 별로 맛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백 감자였는데 굉장히 맛이 포실포실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베스트 시리즈 네 번째 감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까 또 고추할 때 살짝 말씀드렸던 이제 가을 무와 김장 배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김장 배추는 그렇다 쳐도 가을 무는요. 여기가 이제 중부에서도 좀 가장 위쪽이다 보니까 생장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보통 이제 가을 김장 배추라든가 가을 무는 8월 말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8월에 들어가가지고 보통 김장을 11월쯤 하니까 그 이전에 수확을 하는데 시기가 실질적으로 생장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추는 모종으로 많이들 합니다. 근데 무는 그 직파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직파를 해서 발화를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굵기가 그렇게 안 나와요. 원하는 굵기가 무가 가을 무가. 그래서 저희 왕빠가 유튜브를 보다가 원래 뿌리 장군이 왔네. 원래 뿌리 그 작물들은 그 이식을 하면 왜 그 작물 뿌리가 이게 막 갈라지고 막 잔뿌리만 많이 나가지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직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식을 깨트려서 모종으로 하면 뿌리가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는 큰다라는 걸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종으로 했습니다. 가을 무를 그것도 모종을 했어요. 배추랑 동시에. 그래서 배추도 나고 무도 나고. 근데 무는 조금 웃자랐어요. 같은 시기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너무 더운 때 조금 일찍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조금 무는 웃자라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배추 모종 먼저 심고 약 일주일 뒤에 가을 무 모종을 이제 심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을 무를 그렇게 모종 상태로 심었잖아요. 물론 옆에 직파도 해봤습니다. 직파는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보니까 알타리도 아니고 열무 수준이었어요. 직파를 한 무는 무가 아니고 그냥 열무. 이게 열무였고 그다음에 모종으로 한 녀석이 의외로 뭐 모양도 그 정도면 괜찮았어요. 저 먹기도 참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귀엽고 오동통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이쁜 게 아니고 이뻤어요. 이쁘고 잘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상식선에서 이렇게 그 방법으로만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무가 생장 시기가 좀 저희가 이제 중부집에서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게 하다 보니까 모종으로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년에 당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당근도 직파를 하지 말고 모종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 생각외로 그 모종을 했을 때 모양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녀석도 통으로 지금 김장할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익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하나 먹어봤거든요. 맛있었어요. 잘 됐어요. 이게 아삭아삭하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배추가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그 전까지 김장배추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김장배추는 아시겠지만 물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작물이에요. 얘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저히 그거를 충당할 자신이 없어서 안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언니들이 이제 뭐 물 못 주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래통을 좀 샀어요. 고래통을 몇 개 사가지고 중간중간 놨어요. 빗물 받으려고.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그거를 물 이제 해가지고 좀 작물들한테 했는데 물론 그 고래통 할 때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녀석이 너무 크고 무겁고 그러니까 조금 끌고 올라가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얘가 배창지가 엄청나거든요. 배창지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도 엄청나더라고요.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물을 일단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들한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물을 주긴 했는데 그걸로는 솔직히 턱도 없죠. 김장배추. 그래서 수확을 해보니까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뭐 시중에 파는 것만큼 막 이만하고는 하진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좀 작죠.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좀 짜게 쓸 때 약간 좀 작고 그랬지만 그래도 식감이 되게 물을 많이 주면 약간 좀 씹을 때 느낌이나 먹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금방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물만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식감이 단단해요. 조직이 단단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 썩지를 않아요. 보관을 할 때 잘 썩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좀 마르면 말라도 썩지는 않고 김치를 해서 이제 김장을 해서 했는데 맛이 굉장히 달더라고요. 이제 뭐 삶아서 이제 쌈으로 먹을 때도 그랬고 먹어보니까 배추가 굉장히 달아. 맛이 달고 아삭아삭해.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크기는 작지만 이게 먹을 때 맛이나 이런 건 정말 시중에 파는 거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장소를 바꿔서 약간 더 습기진 땅을 찾아서 그쪽에다가 이제 김장배추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김장배추 진짜 잘 됐어요. 그 정도면 크기는 작았지만 저희는 정말 대만족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김장배추는 조금 김장배추랑 가을무는 그렇게 해서 잘 됐고, 그 다음에 베스트 시리즈 저희가 심었던 수많은 과실수들 중에 잘 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숭아. 저희가 복숭아는 그래도 매해 좀 되긴 됐는데 작년에는 뭐 복숭아도 이렇게 종이를 좀 씌워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복숭아도 이렇게 종이를 못 씌워줬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보니까 복숭아가 약간 종류별로 뭐 조생도 있고 만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올해 복숭아 정말 잘 됐습니다. 이게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따먹은 것도 있고, 생각외로 그 뭐 이제 거기 이제 까치라든가 까마귀라든가 뭐 청설모 예전에는 그런 녀석들한테도 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거의 없이 저희가 정말 맞춤하게 복숭아 엄청 잘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복숭아 이제 언니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복숭아 벌레다. 제가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여름 과일 중에 복숭아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비싸서 언니들한테 이제 조금 복숭아 사서 먹자라는 말을 잘 못해요. 눈치가 보여서. 근데 이제 4대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잘 달리니까 복숭아 사줘라는 말을 제가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복숭아가 있으니까. 복숭아를 이제 했을 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복숭아 되게 달콤한 향이 나잖아요. 그 달콤한 향이 나는데 그 딸 때 되면 그 복숭아가 그 냄새를 풍깁니다. 자기를 따가라고. 이제 알아서 막 달콤한 향을 막 뿌려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딸 때가 됐구나. 따면 됩니다. 복숭아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원래 복숭아 잘 됐고 내년에는 복숭아도 잘 나오고 이제 사과랑 배도 종류를 잘 씌우고 이래서 이제 내년에는 과실수를 좀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잘 됐고, 그럼 이제 베스트 시리즈 중에 마지막 딸기. 딸기가 또 빠지면 섭하죠. 저희 딸기가 원래는 저희 용띠가 그 농사를 시작할 초창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딸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딸기를 내가 뭐 하라 하냐 그러면 자기는 딸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어디서 딸기 모종을 막 구해다가 심더니만은 이 녀석이 그 처음 심었을 때도 그렇고 별로 막 그렇게 잘 열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인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녀석이 막 폭발적으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딸기는 1년 농사라고 해가지고 그 초봄이나 이런 때 이렇게 크라운을 떼다가 이렇게 심어줘야지만 또 열매를 열고 이러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저희는 그런 작업은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뻗어가면 뻗어간 대로 뭐 늙으면 늙은 대로 이렇게 뒀었는데 작년에 이제 언니들이 그 딸기가 좀 잘 여니까 그 나머지 자식 되는 걸 크라운들을 떼다가 다른 그 곳으로 좀 옮겨주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보니까 딸기 엄청 잘 열었어요. 진짜로. 아니 원래 딸기 엄청 잘 열었지. 그래서 딸기가 열어가지고 저희가 그 딸기 많이 여니까 딸기를 따다가 그 토마토가 나기 전까지 딸기를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냥 딸기로 연명을 했죠. 저희가 스트로베리. 아주 그냥 스트로베리 좋아요. 그래서 딸기가 정말 직접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시중에 파는 딸기도 물론 맛있는데 그만큼 모양이 예쁘거나 크진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되게 달고 맛있었어요. 작긴 했지만 달고 맛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약도 거의 안 치니까 얼마나 또 몸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딸기로 진짜 연명을 했습니다. 토마토전까지는.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저희가 딸기 도둑질을 좀 많이 당했어요. 나 이 녀석들을 진짜 작년에도 그러더니만은 가보니까 그 딸기를 다 갉아먹은 흔적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청설모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따다 보니까 그 딸기 밑에서 막 딸기 열매 따려고 이렇게 들춰보면 막 무슨 사슴벌레 같은 녀석들이 막 새끼들에다가 막
엄마 아빠의 막 새끼들까지 막 온 가족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밑에서 막 딸기를 신나게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아 니들이 벌레군, 니들이 범인이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도둑질도 많이 당했지만 수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도 굉장히 잘 떼서 또 다짐을 했죠. 이제 저희 용띠랑 아 내년에 딸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해보자. 그러니까 딸기를 이제 조금 두둑도 만들어주고 이제 지금 너무 좀 여기저기 조금 엉망진창으로 돼 있긴 한데 딸기도 좀 신경을 써서 잘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농사 잘 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게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작물들도 더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먹을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다품종 소량으로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 외에도 또 더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 좀 그중에 잘 됐다 싶은 것들을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020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농사 짓기가 힘든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은 봄에는 추웠지, 여름에는 비가 냅다 쏟아졌지, 지금 겨울 되니까 또 겨울은 엄청 춥죠. 하긴 겨울에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돌이켜 보면 평작 이상을 했다, 평타 이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예 흔적도 없이 못 찾아본 것도 있지만 또 많이 이제 의외로 좀 넘치게 수확을 해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사람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자연의 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운이라는 것도 따라줘야 되지만 노력도 하긴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그것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솔직히 원래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좀 원래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농사를 지은 것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접어두시고 다 이제 다 잘 겪어냈으니까 그래서 다 묻어두시고 내년에는 이제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알차고 더 풍성한 그 수확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찍어줘 저기 대곤아 애들 찍어줘. 장군 버스? 아 귀여워. 저기 왕빠 열심히 불 떼고 있네. 응.